안녕하십니까.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기를 주제로 펀더멘탈과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주식 투자에는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중요한 3요소인 요소 중에 마지막 이제 요소인 거래량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거래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혹은 아무런 이제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죠. 거래량이 뭔데 그게 이제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신호가 되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상승의 신호탄 거래량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주식이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올라가는지 이게 떨어지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지금 샀을 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신호로 작용한다는 게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 그 부분을 일단은 포인트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처음도 끝도 리스크 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 상승장에 편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리스크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하시다가 어느 순간 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많은 훈련을 하시면서 많은 또 수익을 보실 때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리스크 관리 한 번에 그 리스크 한 번에 또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첫 번째의 원칙은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그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기준과 원칙을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다면 일단은 잃지 않는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요소 트렌드 그리고 펀더멘탈 그리고 오늘 할 거래량까지 그게 세 가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중에 어떻게 본다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부분, 그 문장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자에 편승하라. 네, 강자에 편승하라라는 말이 뭘까요? 네, 시장은 많은 그 중구난방한 그런 속임수들과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찌라시성 뉴스라든지 그런 수급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본다면 악질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강자는 그 악질 세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그 강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강자들의 여러분들이 편승을 해야만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강자들의 돈, 쉽게 말해서 이제 500억에서 1000억 단위의 그 돈에 여러분들이 편승을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 돈에 그 돈을 담보 삼아서 여러분들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강자의 편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전에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 강자에 편승하기 전에 리스크 일단 관리가 안 되면은 강자에 편승하기 전에 그 시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일단 주식시장에 있어서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다면 꿈과 희망조차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조차도 생각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 주식시장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19 사태, 그 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런 일들이 시장에서는 빈번하게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큰 타격을 저희에게는 주곤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성장 속에서 그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하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 최악의 그런 상황이 온다는 신호를 포착을 했을 때 바로 현금을 좀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트렌드, 펀더멘탈, 그리고 거래량에 기반한 매수를 하자. 그래서 그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찝찝하다면 진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찝찝한 상태,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진입을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거에 근거한 그런 인간의 감정을 말씀드리면 탐욕입니다, 바로. 그 탐욕을 이제 버리지 못해서 기분은 찝찝한데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으니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인 탐욕을 버리시고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매매만 진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크게 잃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투심, 즉 투자 심법이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기준과 원칙이 설정이 되어도 투자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아남아야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부터 진행을 하셔라. 근데 그 살아남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철저하게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에 순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이제 제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할 때 그때 주제가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잘못 전달이 돼서 시장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은 그냥 받아들이고 빠르게 순응하고 손절을 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할 때도 있고 또 수익을 줄 때는 또 그 수익에 감사하면서 그 수익을 편취를 하셔야 된다. 네. 시장이 이제 주는 대로 그 주는 만큼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또 신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이 주식시장에서 또 오랜 그 올바른 습관으로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다.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이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강자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리스크 관리가 확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강자에 편승해야 된다. 강자에 편승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장은 절대 개인 투자자의 힘만으로는 이 호가창을 위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즉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금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강자들의 그런 자금들이 들어간 종목, 그 종목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목의 주체가 없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굉장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야, 이 기업 굉장히 좋고, 뭐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가지를 않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강자, 그 기업 안에서 움직이는 그 주체가 시동을 걸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네. 그 자금들이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같이 그 자금에 편승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주가는 흘러내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자가 들어오는 그 신호를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신호만 잘 포착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오늘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가, 그 신호를 잡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이제 말을 들었는데, TV 보시다가 이거 보고 바로 이제 TV 돌리시면은 이제 욕하시면서 돌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의미냐,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러시죠. 아, 지금은 이 종목이 저가이기 때문에 난 지금 살 거야. 지금 이제 과대 낙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언젠가는 오르겠지, 손해는 안 보겠지 하는데 주식시장이 이제 지하 1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하 1층에 있다가 지상으로 가고 싶었는데 지하 뭐 50층까지 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한데, 제가 이 비싸게 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강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를 않는다. 즉, 이 강자들이 보내는 신호, 거래량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강자들의 돈이 이 주식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드릴 건데, 이 주가라는 거는 그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주가는 흐르는 물과 같아요. 즉,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주가가 그대로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강자들의 힘이 없으면은 주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자들이 들어온다는 이 거래량의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분명히 좋은 기업인데 왜 올라가질 않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예, 강자들이 거래량을 터뜨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이 강자들이 거래량을 붙이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따가 제가 그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 거래량 급증 위드 가격 상승,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은 뭐냐? 거래량이 급증을 해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말만 들으시고 거래량이 그냥 무작정 높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물리기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핵심 투자 전략은 3요소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트렌드, 펀더멘탈, 그리고 거래량, 즉 이제 차트의 모양인데, 트렌드와 펀더멘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렌드는 이제 산업의 사이클, 유행입니다. 그 유행이 없는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재무적으로 좋고 문제가 없고 사업의 성장성이 있고 하더라도 그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조정 기간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갇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회비용을 잃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드가 거기에 묶여서 다른 곳으로 돈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또 편승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항상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쉽게 말씀드려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일단 생각을 해보자. 자, 굳이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적자 기업을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지 않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이제 언제든지 그 종목은 주가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주가가 흘러내리더라 하더라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거래량을
체크를 오늘 해드릴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거래량을 말씀을 안 드리고 이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트렌드와 펀더멘탈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해도 쉽게 돈을 잃을 일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확실히 하시고 이 트렌드에 맞는 주식을 그때그때 매매를 하시고, 또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주식을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렇게 크게 동이 날 그런 이유는 크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부분은 이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에 대해서 선순환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좋은 기업에 돈을 투자를 해도 그 기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 힘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원래는 트렌드와 펀더멘탈을 많이 보라고들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거래량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즉 강자가 내 종목에, 내 관심 종목에 들어왔는지 편입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때 그 이후에 트렌드와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늦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트렌드와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을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주가는 횡보를 할 것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은 계속해서 날아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거래량을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이 신호를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그게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이겠죠. 자, 거래량이 들어오는 패턴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승 수세 전환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조정 구간 재매수 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단어가 딱딱하실 텐데 좀 적절한 단어를 제가 찾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 첫 번째 상승 추세 전환형은 이제 상승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즉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시점에 나타나는 거래량,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대부분 동반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80%에서 90% 이상 이 거래량이 동반을 해야만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는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에 인위적인 힘이 없다면 반대로 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인위적인 힘이 있어야만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신호가 바로 거래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조정 구간 재매수가 있는데 좀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미 거래량이 터지고 이 주가가 급등을 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이 종목을 그냥 놓고만 있어야 되냐, 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강자들의 돈이 이 기업, 이 종목에 들어오고 나서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채로 이 주가가 조정이 온다거나 횡보를 한다면 이 강자들의 물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재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오게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강자들의 돈이 들어왔다가 만약에 거래량이 그 다음에 생기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생기면서 빠지는 그러한 움직임은, 이 강자들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그때는 같이 강자들의 돈과 함께 빠져나와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급등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강자들의 그런 상승세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로 다시 한번 드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이 상승 추세 전환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이제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의 동반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힘이 이 흐르는 물의 방향을 바꿔줘야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세의 시작은 거래량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없는 추세의 전환, 즉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이 상승 추세의 기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다가는 이 종목에 또 오랫동안 묶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부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거대한 돈을 이렇게 투입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흔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거래량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간다. 그 기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조정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흔들리면서 그 물량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강자들은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로 그 강자들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차트상 여기가 굉장히 예쁜 자리고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딱 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여기 이상은 빠지지 않겠지라고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거기서 더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 강자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물량을 빼앗기 위한 그 부분이고, 그 물량을 그 강자들이 빼앗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아래에서 가지고 가면서 그거를 가지고 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서 흔들리는 게 개인 투자자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피해를 보는 게 개인 투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반대로 말하면 이 강자의 움직임을 파악을 미리 하고 이 강자의 힘에 편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지금 부분 차트를 지금 가져왔는데, 자, 오늘 제가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한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한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거래량이 나와 있어요. 자, 잠시 첫 번째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거래량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이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어떻게 본다면 수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항상 조심하셔라. 왜냐하면 차익 실현, 즉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차트상 위쪽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가급적이면 진입하지 마셔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진입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차트가 어느 정도 이 주가가 바닥을 다질 때 바닥을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들어오는 거래량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데 잠시 도구 하나 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가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도를 할 때 하는 항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주가를 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의 상승이다. 마지막의 상승 파동이다. 이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물리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속에서 이 주가의 저점의 격차는 점점 낮아지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닥을 한번 쌍바닥이죠. 이 쌍바닥을 한번 다지고 이 상승 추세로 좀 가려나 하는 이 타이밍에 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할 때 이 거래량이 분명히 이 터지는
이 구간이 생겨야만 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특징주로 제가 이상형 월드컵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한진에 대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좀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후에 이제 한진이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라든지 시간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그리고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가격 조정이라든지 시간 조정을 줄 수가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의 거래량은 충분히 확인이 되었다.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고 이 한진에 대해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한번 이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전환형의 차트 모양은 일단 이렇게 생겼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거래량이다. 이 거래량 없으면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굉장히 힘들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 첫 번째 거래량을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거래량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생기는 거래량, 윗꼬리가 달리면서 생기는 거래량은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윗꼬리라는 거는 위에서 계속해서 매도 세력이 누른다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윗꼬리가 달린다는 신호가, 캔들이 형성이 되면은, 이 윗꼬리가 터지는 캔들은 일단은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캔들이다. 윗꼬리 달린 캔들, 그리고 이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캔들은 여러분들이 보시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이 주가가 내려오다가 한번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 쌍바닥을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번 거래량이 터집니다. 물론 이 거래량도 어떻게 본다면 좀 상승 추세 전환형으로서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거래량만 확인을 하셔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이 수익권을 주고 나서 다시 주가를 뺍니다. 다시 주가를 빼고 그 이후에 이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량은 과연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거래량인가?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저는 이 거래량이 충분히 여기 안에 강자의 돈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기대감이라는 걸 심어줍니다. 이 주가가 드디어 상승 추세의 전환으로 신호를 보냈구나 라고 그 기대감을 심어준과 동시에 이 강자들이 물량을 빼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로 진입가에서 나올 걸 그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가가 너무 아래로 더 빠지지는 않을까? 언제까지 흘러내릴까?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뺏기게 됩니다. 여기서 아웃이 되게 되죠. 저 물량을 아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자들의 매집이 시작됩니다. 자, 이 강자들의 매집이 시작되고 자, 1차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1차 거래량을 줄 수 있는 거래량의 신호를 여기서 한번 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지금부터 상승할 거야 라는 신호를 여기서 보이죠. 사실 강자들 입장에서는 이 신호를 들키기가 싫을 거예요. 들키기가 싫겠죠. 왜냐하면 조용히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보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강자들의 돈이 크고 시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부분에 있어서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국내 증시는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도 큰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 국내 증시는 이러한 강자들의 힘이 없으면은 그 주가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첫 번째 거래량, 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에 큰 거래량이 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진 이 종가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주어주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정도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 종목 또한 지금 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강자의 힘에 강자의 돈에 편승이 된다면 그냥 편하게 제가 아까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질 세력이 아닙니다. 큰 돈을 운영하는 그런 큰 손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세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력의 돈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력에 편승하는 매매를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릎에 사서 허리에 파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허리에 파는 기준을 제가 정해드리면 5%에서 10%, 최대 10%까지만 저는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목들이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욕심을 부리다가 세력이 이탈을 하는 그러한 시점을 잡지 못해서 물리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워야 산다에서 여러분들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력의 신호를 포착을 하고 진입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5%에서 10% 정도만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세력의 돈이 빠져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력이 이탈하는 그러한 신호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하든 그 부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들고 계시다가 세력이 나간지도 모르고 계속 들고 계시다가는 굉장히 크게 물리시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줄 때 5% 정도의 수익에서 나오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제가 이제 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이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고점에서 터진 부분. 자, 똑같습니다. 윗골이 바로 달립니다. 자,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 터진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진입하는 그 거래량의 신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윗꼬리,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 이 세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될 때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 이 세력들이 물량을 팔려는 신호이기 때문에 거대 물량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을 하지 마셔라. 반대로 제가 진입을 하는 그 타점은 바로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 자, 이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저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자, 바로 여기서 쌍바닥을 한번 만듭니다. 자, 만드는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자, 이러한 패턴이 보입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그날 당일의 캔들을 보니 시가를 높게 형성을 시키고 주가를 빼버립니다. 시가를 형성을 하는데 한 2%, 3% 정도의 그런 상승세를 잠깐 주고 급하게 빼버리는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매수의 시점을 말씀드렸죠. 그 매수의 시점은 항상 종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든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든 여러분들은 이 세력의 신호를 포착을 했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점은 종가이다. 자, 왜 종가에 매수를 하셔야 되냐? 바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는
이 세력들, 이 강자들의 그림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차트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차트를 어떻게 그릴까요? 자, 차트를 그릴 때는 이 강자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혹하게 차트의 모양새를 만듭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날 같은 경우도, 수익권을 안 주지를 않아요. 수익권을 줍니다.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는 거는 수익권에 또 크게 시초가로 진입을 했을 때 크게 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종가에는 이 물량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그 강자들의 차트 그림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리스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고점에 거래량이 터지는데 윗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매수를 하지 마셔라. 그러한 원칙들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반대로 이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고 시가를 높게 형성을 했지만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다 하면은 이거는 남은 마지막 남은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모양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더니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을 시키기 시작하죠. 네. 이러한 패턴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즉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눈에 띌 만한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다? 이 세력이 아직 이 종목에 존재를 한다. 이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중간에 뭐 이러한 거래량이 중간중간 섞여 있거나 이러한 거래량과 함께 음봉이 나오는 그러한 차트의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아, 세력이 이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포착을 하시고 손절을 하시거나 진입가에서 나오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기준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형태 바로 조정 구간, 재매수 구간입니다. 네. 자, 이 첫 번째 키워드 갖고 있다면 오른다. 자, 누가 갖고 있으면 오를까요? 자,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강자, 즉 세력들이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오른다. 세력들이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적어도 손해를 보고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말은 뭐다?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었다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어도 이 세력이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주가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이해를 먼저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는 강자들의 그림판이라는 말씀. 결국에는 이 차트는 요즘에는 굉장히 이 강자들이 차트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요. 즉 거래량을 굉장히 대범하게 조절을 하면서 이 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뭐다? 차트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개인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다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세력이 올리려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탐욕을 버려라. 세력들이 이탈하기 전에 제가 기준 설정해 드렸죠. 5%에서 10% 이내, 5%에서 10% 이내 수익을 줄 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조정을 통한 물량 뺏기를 시작을 합니다. 즉 차트로 본다면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제가 아까 이 구간이었죠. 시가로 높게 띄워서 주가를 빼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가에 이 종목에 기대감을 품고 들어갔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17%, 15% 이상을 빼버립니다. 15% 이상을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갔는데 15% 빼는 그러한 종목에 그 물량을 들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차트를 세력들은 과감하게 그려낸다. 그것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세력들의 매집하는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차트를 예쁘게 그리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 기간 동안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 기다림에 지치지 못해서 그 마이너스 나고 있는 그거를 보지 못해서 물량을 또 뺏기겠죠. 네, 그 물량을 뺏기고 그 물량이 다 뺏었다 싶으면은 세력들은 이렇게 거래량을 조금씩 터뜨리면서 이 주가를 상승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올릴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뭐 예를 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로빈후드 사태라든지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 때도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의 그런 공매도 시대 때도 공매도 이제 과학 공매도 때도 개인들의 물량을 올려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손해를 보는 집단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한 시대는 조금 그러한 시장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결국에 이 세력들의 돈에 편승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체크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세력의 돈을 담보로 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조정 구간의 재매수에 대한 부분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전환형 같은 경우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추세가 전환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 ISC죠. 오늘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ISC 같은 경우에 이전의 차트를 줄여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잡고 싶은데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이 구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조정 구간에서 잡는 게 손익비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손익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조정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그 기준도 결국에는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 중에도 거래량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거래량은 뭐다? 여러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주가가 조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 여기가 지지선인가? 아니면 여기가 지지선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트레이딩에 대해서 안정적인 담보를 가지고 들고 가시려면 결국 이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첫 번째 거래량, 자,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 자,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차트를 줄여서 보았을 때, 자, 보시면 자, 차트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는 와중에, 자, 이 거래량, 이 이전의 거래량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 거래량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포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다시 올리려는 그런 신호인가? 라고 포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 이후에 상승이 한번 나오고, 자, 이때는 매수를 못하겠죠. 매수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번 신호를 포착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조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딱 하루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에 또 그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그 거래량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거래량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아, 지금 오랫동안 이 주가가 횡보를 했고
매집을 끝낸 이 세력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을 불러일으켰구나. 즉 돈을 많이 집어넣었구나. 그렇다면 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두 번째 바로 차트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서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 보시면은 지금 자, 오랫동안 이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래량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그 주가의 지지 자리에서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량을 담보로만 하셔야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이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 이 들어온 시점을 보시면 자, 상승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4월 1일에 이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 거래량이 또 폭발을 하면서 지금 이 가격대는 5% 이상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을 내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부려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5%의 수익. 네. 무릎에 사서 허리에 파셔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NK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가 갔어요. 이 종목 올라타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조정을 기다리다 보면은 세력이 나가지 않는 이상 세력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이때 강한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 도지형 캔들을 만든 이후에 한 번 더 거래량을 뿜으면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 세력이 이 주가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KT에 대해서 볼게요. KT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조정 구간에 재매수하는 좋은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KT 주가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KT가 현재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근데 이 시총이 10조인 부분에 있어서도, 즉 대형주로 속하는 그런 종목들도 이 거래량의 신호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승 추세의 전환에서 이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죠. 이 이전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 거래량을 기점으로 이 KT라는 종목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KT가 올라가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디서 나는 매수를 해야 되지? 자, 여러분 뭐라고요? 이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에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자, 조정 구간이 나오고 이 거래량이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자, 이 KT가 이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KT가 그러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해서 자, 보면은 1월 17일입니다. 이날 2월 17일에 KT와 신한은행이 핀테크 사업에 함께 간다. 4,375억의 지분을 교환을 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시총이 꽤 높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로 이 주가를 띄우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날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4,300억 원의 지분 교환. 자, 이 말은 뭐다? 이 신한은행 그리고 KT에 대한 그런 협동을 통해서 이게 바로 강자, 즉 세력이 하나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더라도 이런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게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계속해서 늘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KT 같은 경우에 디지코에 대한 전환, 플랫폼에 대한 전환을 재료로 이렇게 좋은 상승세를 보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수급, 즉 거래량이다. 자, KT 이날 수급 보면요. KT의 수급이, 자, 보이십니까? 자, 1월 17일 전후로 14일 같은 경우에 44, 수량으로 체크해 봤을 때 44.
1월 그 다음날 18일 같은 경우에 104. 근데 1월 17일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14,246. 이 14,246이라는 숫자가 바로 세력이 들어왔구나. 근데 그 세력이 뉴스를 보아하니 KT와 그 신한은행의 그런 합작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의 매매를 하실 때도 이 세력의 그런 움직임, 그 세력의 진입 시점을 잡는 거는 거래량을 통해서 충분히 포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KT의 이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차트 보시면 참 웃겨요. 거래량이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차트는 음봉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이 재료에 의해서 KT와 신한은행의 그 플랫폼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는 그 재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KT의 이 그때 차트를 다시 한번 이날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누가 봐도 이 역사적인 거래량이 이날 나왔는데 당연히 이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왔다면 주가는 이 봉의 자체는 양봉으로 예상을 하셨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음봉입니다. 그 말은 뭐다? 이 은밀한 매집에 성공을 했다. 그 이후에 이 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주가는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자, 3만 원이던 주가가 3만 6천, 3만 7천 원까지 갑니다. 그만큼 이 세력에 대한 포착 신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거래량은 결국에는 이 세력이 들어오는 그런 신호를 포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력에 편승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필살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필살기를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짧지만, 굉장히 짧죠.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짧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송 끝나고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7시 이후부터 바로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의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냐 하는 부분들을 이 거래량의 완전한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워야 산다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힘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